여러분, 혹시 요즘 금값 확인해 보셨어요? 와, 정말 무섭게 오르고 있죠. 근데 이게 단순히 경제가 불안하니까라는 한마디로는 다 설명이 안 되거든요. 지금 전 세계가 왜 이렇게 금에 열광하는지 오늘 그 진짜 이유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숫자입니다. 국제 금값이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5,000달러, 이 심리적인 저항선을 그냥 뚫어버렸어요. 불과 1년 전이랑 비교하면 거의 2배가 뜬 건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금 한 돈에 100만 원 하는 게 일상이 된 시대가 온 거죠. 아니 그러면 이 전례 없는 금값 폭등은 도대체 누가 이끌고 있는 걸까요? 이게 그냥 기관 투자자들이나 큰 손들만 움직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아주 흥미로운 세력들이 지금 이 시장의 판을 완전히 흔들고 있습니다. 네, 이 거대한 흐름을 만든 첫 번째 주역을 바로 만나보시죠. 바로 국제 금융시장을 들썩이게 하는 새로운 세력, 다마부대입니다. 이 다마부대라는 말이 뭐냐면요. 중국의 중장년 여성 투자자 집단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전에 에너 시장을 움직였던 일본의 와타나베 부인이란 말 들어보셨죠? 딱 그 느낌입니다. 막대한 자금력으로 금 같은 자산에 아주 공격적으로 투자하면서 시장의 흐름 자체를 바꾸고 있는 거죠. 이분들의 영향력, 숫자로 보면 진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작년에 중국 투자자들이 사들인 금이 무려 432톤. 이게 1년 전보다 28%나 급증한 수치거든요. 어느 정도냐면 전 세계에서 팔린 금의 거의 3분의 1을 중국 사람들이 싹 가져갔다는 뜻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역사적인 아주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사상 처음으로 중국에서 투자용으로 산 금의 양이 장신구용, 그러니까 목걸이나 반지 같은 걸 사려고 산 금의 양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금이 더 이상 장식품이 아니라 달러나 주식처럼 완벽한 하나의 자산으로 자리 잡았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지금일까요? 왜 중국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투자자들이 앞다퉈서 금고에 금을 채워놓고 있는 걸까요? 그 배경에는요, 중국 내부의 어떤 불안감, 그리고 더 큰 차원의 세계적인 흐름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중국 내기부터 한번 해보죠. 가장 큰 이유는 뭐니 해도 중국 경제의 불안입니다. 영원할 것 같던 부동산 시장은 무너지고 있고 주식시장은 바닥이 어딘지도 모르게 추락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은행에 돈을 넣어두자니 이자는 거의 없다시피 하고요. 결국 사람들이 기댈 곳은 금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비단 중장년층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요즘엔 젊은 세대까지 금테크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야를 전 세계로 한번 넓혀볼까요? 상황은 더 복잡합니다. 트럼프의 그린란드 매입 발언부터 시작해서 이란, 베네수엘라 사태까지 전 세계가 꼭 화약고처럼 변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미국도 못 믿겠다는 분위기가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최후의 보루라고 여겨졌던 미국 달러의 위상마저 흔들리고 있는 거죠. 금하고 달러는 흔히 시소 관계라고 하잖아요. 한쪽이 내려가면 다른 한쪽이 올라가는. 지금처럼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다른 나라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금이 더 싸게 보이겠죠? 그럼 당연히 사려는 사람이 몰릴 거고 금값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바로 이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뜨거운 분위기 속에서 경고의 목소리도 분명히 나옵니다. 미국 재무장관이 직접 현재 금값은 거품의 정점에 가까워 보인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경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열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은 우리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는 금에 한번 투자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대표적인 금 투자 방법 4가지를 딱 정리해봤습니다. 어떤 방법이 나한테 맞을지 장단점을 한번 같이 따져보시죠. 금에 투자하는 방법은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 골드바처럼 직접 만질 수 있는 실물 금. 이건 내 손에 있다는 안정감이 있지만 부가세랑 수수료가 좀 비싸죠. 둘째, 은행에서 만드는 금통장. 소액으로 쉽게 할 수 있는데 예금자 보호가 안 되고 세금 부담이 있고요. 셋째, 주식처럼 편하게 사고 파는 KRX 금시장. 여긴 수수료도 싸고 세금 혜택도 좋은데 연금 계좌에서는 활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펀드처럼 분산 투자하는 금 ETF가 있는데 이건 세금 부담이 가장 크죠. 이렇게 각각 장단점이 명확하니까요. 내 투자 스타일에 맞는 방법을 꼼꼼히 살펴보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금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하지만한 자산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잘 모르고 뛰어들었다가는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함정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금 투자할 때 꼭 알아야 할 가장 큰 위험 요소를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함정이에요. 이게 뭐냐면 국내 수요가 워낙 뜨겁다 보니까 똑같은 금인데도 국제 시세보다 10%, 많게는 20%까지 비싸게 거래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나는 남들보다 비싸게 사는 셈이니까 그만큼 투자 위험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금 거래 전에는 국제 시세랑 꼭 비교해 보는 게 필수입니다. 그리고 이게 아마 모든 전문가들의 공통된 조언일 겁니다. 금은요, 이자가 나오는 자산이 아니에요. 그리고 가격 변동성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내 전체 자산의 10% 미만으로만 투자해서 위험을 분산하는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활용하는 게 현명하다는 거죠. 금에 올인하는 건 정말 위험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의 금은 이 불안한 시대의 마지막 피난처일까요? 아니면 언젠가 터져버릴 거대한 거품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짚어본 이 흐름들을 보시면서 여러분은 과연 어디에 서 계신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